어디 할 차례죠? 80쪽이요. 몇 쪽? 80쪽이요. 80쪽? (80쪽) 아니야? (78쪽) 아니야? 네? 맞아요. 78쪽을 안 했구나. 맞지. 그래서 조건관념이 뭐냐면 이때 PA가 B라고 했죠. 이 부분에 PA 교기라고 했어요. 뒤에 거분에 교집합 이렇게 된다 했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가볼게요. A와 B에서 생산하는데 A는 전체 생산량의 30%를 하고요. 그리고 B는 전체 생산량의 70%를 하죠. 근데 A의 분량률은 2%고 그리고 B의 분량률은 5%가 돼요. 당연한 거겠죠. 많이 생산하니까 아니지. 분량률하고는 좀 다른 개념. 어쨌든 두 선택한 제품이 불량 통일 확률. 택한 제품이 불량 통일 확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는 A 회사에서 불량률이 나올 수도 있죠. A 회사는 전체 0.100분의 30이 없을까? 전체 100 중에 30을 생산하고요. 그 중에 불량률이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2%니까. 그래서 몇 분이야? 1000분의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B의 택한 제품인 불량품 마찬가지로 B에서 생산이 됐다면 100분의 70이고요. 그 중에서 분량이 100분의 5가 되겠죠. 하나만 지울까요? 그래서 1000분의 35. 그래서 B회사가 분량률은 훨씬 더 높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A 회사에다가 발주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분량이 적어서. 어쨌든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답이죠. 그래서 분량률은 그 두 개를 뭐하면 돼? 더하면 되죠. 분량률을 구하시오. 택한 제품이 분량. A 회사의 분량, B 회사의 분량. 그래서 뭐 1000분의 41 아니면 뭐 0.041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했고요. 그 다음에 택한 제품이 택한 게 분량일 때 그 분량이 A 회사였을 확률. A 회사. 이걸 구하래. 자, 지금 조건부 확률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나와 이게. 너희들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나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면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면 기말고사인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제품을 만든단 말이지.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뭐 제품을 만든 거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할 거야. 이제 검사를 하면 뭐 그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이제 판정이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시간 흐름상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게 먼저야, 검사를 해서 양품인지 불량품이 나오는 게 먼저야. 만든 게 먼저지. 그래서 시간 흐름상으로는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거야.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봐봐. 2번 다시 볼게. 택한 제품이 불량품이야. 그러니까 결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결과가 불량이었을 때 그 만든 제품이 A 공장에서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래.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고 너희들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과가 이건데 그 앞에서의 원인이
이거일 확률 이런 게 이제 조건 확률이고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럼 봐봐. 택한 제품이 불량품일 때 때에다 줄치고요. 대표적인 조건 확률의 어감이라고 했죠. 뭐일 때. 그래서 P 불량품이라는 가정하에 불량품 그 제품을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흐름상으로는 분량이 나왔어요. 결론이 먼저죠. 원래는 원인 결과 순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가 이건데 앞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A인지 B인지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원인이. 그래서 하면 되죠. P 불량품분의 P A 교집합 분량. 다시 분량에는 어디에 분량이 있어? A 분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분량이 있죠. 그거 분해 얘 위로 올리면 되죠. 답이. 이건 어디서 구했어? 여기서 구한 거야. A 분량 이거 그러니까 1000분의 6 더하기 B 분량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게 전체 분량이고 1000분의 35 그거 분해 A에서 분량이 나올 확률 위에 거죠. 요거죠. 1000분의 6 그래서 위아래 1000 곱하면요 6이 되고요 41분의 6이죠. 한 손을 걸어도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 문제는 무조건 학교 상관없이 시험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나옵니다. 답이죠. 그리고 좋은 문제죠. 73번 한번 해보세요. 73번도 해보시고요. 옆에 거 77번도 한번 해보세요. 73번을 다 하셨으면 77번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거 뭐 그 중간고사 기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끝나겠지만 다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그 내용 설명 다시 해주고요. 여기 필수 확인 문제나 이쪽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뭐 단원 여기 문제 요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할게요. 문제집 아까우니까 거의 이대로 팔아 먹어도 거의 한 아니 다시 해야죠. 한 5,000원이 한 12,000원 정도면 받을 것 같은데 비싸게 되거든요. 아니 여기 세고 있어. 다시 풀어요. 어감을 잘 보세요.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죠. 조건강면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자, 73번 봐봐. 주머니 A에는요, 딸기맛 사탕, 그냥 딸기라고 할게. 딸기가 6개 있고, 레몬이 4개 있어. 그리고 주머니 B에는요, 딸기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레몬이 5개 있대요.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택해 꺼낸 사탕이 레몬이었을 때 A에 있던 사탕. 그럼 봐봐. 이게 시간 흐름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딱 꺼내서 사탕 맛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보면 P 레몬이었을 때 레몬 결국 사탕이 레몬인데 그 사탕이 A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 흐름상으로는
A 주머니를 선택하고 레몬인 게 후가 되는 건데 결과죠. 근데 결과가 레몬이었을 때 그 원인이 A 주머니였을 확률을 보여요. 이것만 잘 세워도 거의 다 하죠. 그래서 P 레몬분의 P A 주머니 레몬. 레몬은 두 가지가 있죠. A 주머니에서 A 주머니, B 주머니 선택할 확률 몇 분의 몇이야? A 주머니 선택할 확률. 졸라 어려운 문제죠. 얘 선택할 확률. 깜짝 놀라는 표정인데? 2분의 1이지. 뭐 요거는 요건. 아 근데 뭐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B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면 3분의 1, 3분의 2가 있지만 지금 보면 아무 얘기도 없잖아. 얘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다시 써보면 이게 써볼게요. 이게 원래 기호로 얘는요 A 주머니에서 레몬일 수 있고요 더하기 레몬의 확률은 B 주머니에서 레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다.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꺼냈을 때 레몬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4가 되죠. 더하기 B 주머니에요.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하나를 딱 꺼냈을 때 레몬이 나올 게 8분의 5가 되죠. 그거 분의 A 주머니 레몬 얘 위로 올리면 되죠. 조건방이 이렇게 생겨 답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은 다 약분되고요. 그냥 위아래 그냥 간단하게 80 곱할까? 원래는 40 곱하자 40. 위아래 40 곱할게요. 번분사하기 싫어서 40 곱하면 약분되니까 4, 4, 16이고요. 40 곱하면 약분하니까 5니까 5, 25고요. 얘는 뭐 똑같겠죠. 16. 답은 41분의 16.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77번도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보기만 해도 많이 늘어. 자, 77번에 보니까 A에서 주머니 A에는 공 2개, 흰색이 2개, 검은색이 3개. 그리고 B에는 흰색이 3개고요. 검은색이 3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시간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게 먼저지. 그 다음에 그 택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대. 그게 나중이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하나의 공 꺼내. 그럼 공 보는 거야. 그게 뭐 흰색이 될 수도 있고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꺼냈더니 흰 공이었다. 그러니까 봐봐.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꺼냈더니 흰 공이었다. 근데 그게 A여서 나왔을 확률. 이 조건 확률이죠. 꺼냈더니 흰 공이었는데 결과가 흰 공인데 그 원인이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얘는 P 흰색분이에요. P A 주머니 교집합 흰색이죠. 흰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와는 좀 달라. 아까 치면은 선택할 확률이 따로 안 나왔는데 여긴 봐봐. 가로 안에 봐봐. A 주머니의 선택 확률이 3분의 1이고 B 주머니 선택 확률이 3분의 2. 선택 확률이 또 나와 있다. 괜찮지? 그래서 흰 공을 꺼내려면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3분의 1에 흰색 5분의 2가 됩니다. 5개 중에 2개. 더하기 B 주머니 3분의 2죠. 그 중에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 흰색 꺼낼 확률 6분의 3. 근데 A 주머니 흰색이니까 얘 위로 올리는 거죠. 어려운 사람! 그 생각보다 잘 못하죠. 얘 5분의 2고요. 얘 2분의 1이고요. 위에도 5분의 2죠. 위아래 10 곱할게요. 10 곱하면 4고요. 얘 2 약분되고 짠. 약분되고 2 4. 하면 5죠. 얘도 당연히 4가 되고. 그래서 9분의 4가 되고. 답이죠.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한번 해볼까? 어떤 확률인데 수능에 나왔던 문제. 선생님, 답 13분의 뭐라고? 왜?
왜 13분의 죠? A랑 B 선택하면 A랑 B가 선택 확률이 아 바뀌었네. 다시 계산하기 싫으니까 3분의 1이에요. 왜 바뀌었네? 이거 했으면 이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로 계산하면 돼. 3분의 2, 3분의 2. 미안해. 예전에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죠. 조건방. 그 철수란 애로 할게. 철수란 애가 어딜 들렸냐면 그 제일 처음에 PC방 한번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학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도서관 들려서 집으로 돌아왔대. 당연히 뭐 철수 집이 되겠지. 철수가 집에서 출발한 거야. 집이야. 철수가 집에서 출발해서 PC방 한번 들렸다. 그 다음에 PC방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학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도서관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보통 철수는요 PC방 가면요 이날에 비가 많이 왔어. 그냥 가정이니까 3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두고 와. 애들도 우산 두고 오는 경우 많잖아. 뭐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에다 우산 들기도 하고 학원에 갖고 왔다가 비 안 오니까 그대로 두고 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 찾는 거지만 어쨌든 얘는 3번에 한 번꼴로 PC방에다 우산을 두고 학원에 가면 4번에 한 번꼴로 PC방에다 학원에다가 우산을 두고 와. 도서관에 가면 5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두고 와.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어서 철수가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집에 왔더니 우산이 없어. 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괜찮아? 이제 찾으러 갈 거야. 어떻게 찾으러 가야 돼? 아니 너희들 생각에 이렇게 잊어버렸잖아. 너희들이 수학을 배웠다면 우산을 뭐 놓고 올 확률이 큰 거부터 찾아가는 게 낫지. 괜찮아? 그냥 학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거야. 우산을 잃어버렸어. 이게 결론이야. 근데 그 우산을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구하시오. 내가 말까지 원래 다 해. 옛날에 수능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우산을 찾으러 가는데 찾을 순서를 정하시오 이런 문제. 해보세요. 문제 잘 이해 안 간 사람? 다시 한번 설명 필요하면 해줄게. PC방을 들렸다, 학원을 들렸다, 도서관을 들렸다, 집에 왔는데 우산이 없어. 그래서 우산을 찾으러 가야 돼. 엄마한테 빚을 가지고. 그래서 우산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얘가 생각하기에 여기든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해보시오. 저는 오늘도 책을 못 가놓고 문제 푸는 거 시작하기 기다리거든요. 답인데.
뭔 소리야? 우라는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구하려는데 왜 학원에 쓰고 난리야? 아 3분의 2 쓴 거야? 아니 학원이 제일 많이 잃어버릴 것 같다고 해서. 아니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저기 썼잖아.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우산을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조건만 이걸 써줬잖아. 그거 구하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돼. 오늘 샴푸 바꿨나 한번 볼게. 자 어떻게 돼? 야, 이 정도로 많이 하는 건 얘들아 뭐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해보는 거야. 야답 뭐야? 제가 너무 지켜라 아직 답이 안 나오네. 우산을 잃어버렸을 건 어디에서 잃어버렸을 수 있어? 학원. 세 개다. PC방에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렸다고 쓸게. 그 다음에 학원에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분에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 이해되지? 우산을 잃어버리면 어차피 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잃어버리고. 그러면 PC방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야. 학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 오 좋았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야. 왜냐면 학원에서 잃어버리려면 PC방에서 안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고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안 잃어버리고 들고 나오려면 그게 3분의 2야.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도서관에서 잃어버리려면 같은 거죠. PC방에서 안 잃어버리고 학원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도서관에서 잃어버리고. 괜찮죠? 그래서 그거분에 예를 들어 이게 PC방에서 잃어버리려면 얘 올리면 되고요. 학원에서 잃어버리니까 얘 올리면 되고요. 도서관에서 잃어버리려면 얘 위로 올리면 돼요. 괜찮죠? 확률 큰 거부터 먼저 가면 돼요. 수학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답은 뭐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다. 답. 위아래 몇 곱할까요? 3, 4, 5 곱할게요. 3, 4, 5. 3, 4, 5 곱했으니까 얘 곱하면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3, 4 곱했으니까 5, 2,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얘 3, 4, 5 약분하니까 6이 되겠죠. 그거분에 1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PC방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36분의 첫 번째 건 20이 될 거고. 이게 뭐야? PC방. 그 다음에 36분의 10. 이게 학원. 지금 문제의 답이죠. 그 다음에 36분의 6. 이게 이제 도서관. 여기부터 찾으러 가야지. 뭐 말이가 맞아들이기야. 어렵죠? 그렇죠.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됐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이래.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뭔지. 일단 종속을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거야. 종속. 자, 예를 들어 주머니가 있는데 흰색이 2개가 있고요. 검은색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뽑으냐면 철수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영희가 뽑을 거예요. 영희가 뽑을 건데 흰 공을 뽑으면 상품을 받을 거예요. 흰색을 뽑으면 이제 상품이야.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비복원을 할 거야. 비복원 뭔 뜻이야? 철수가 먼저 뽑고 공을 본 다음에 버리는 거야. 원래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게 비복원이야. 괜찮죠? 그럼 이제 철수가 먼저 뽑고 영희가 뽑을 거야. 자, 그럼 철수가 흰 공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영희가 흰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B. 그럼 PA가 몇이야? 흰공을 뽑으려면 영희가 철수가 먼저인데 5분의 2죠. 예? 그래서 5분의 3 누구야 이거 씨. 아니 흰색이 몇 개인데 아, 저 아래 흰색으로 색칠돼 있어서 흰색으로 본 거 아니에요? 뭘 흰색을 봤다고? 아래 흰색으로 색칠돼 있죠. 어디가 흰색? 아 이게 흰색이라고? 아니요. 아 이게 흰색으로 봐. 아 미안해. 이게 검은색이고 설명을 해줬어야 돼. 그냥 쓸게. 이게 검은색이고 흰색. 뭘 상상하던 상상 이하를 보게 되는구만. 흰색이 2개고 검은색이 3개. 미안해. 이게 흰색이야. 그죠? 근데 B를 봐봐. B는 A 다음에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A의 여사건 다음에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뜻이야? 철수가 흰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몇 분의 몇이야? 비보건이잖아. 버린다니까. 4분의 1뭐 4분의 1이죠. 그럼 A의 여사건은 뭐겠어? 무슨 공 뽑은 거야? 검은 공 뽑은 거겠죠. 맞지? 버린 다음에 그럼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2, 뭐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 영희가 흰공을 뽑는 건 철수가 흰공을 뽑는지 흰공을 안 뽑는지에 따라서 확률이 엄청 차이 나. 맞지? 너희가 생각해봐. 아 이거 뽑으면 좋은데 앞에서 이거 흰색 하나 딱 뽑아가서 기분 어때? 뒤에 있으면 더럽잖아. 앞에 이거 검은 공 뽑으면 기분 좋지. 사람 심리 다양하고. 그래서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줘. 이게 종속이야. 선생님 뭐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줘. 확률에 영향을 준다. 앞에서 흰색을 뽑으면 나의 확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앞에서 검은색을 뽑으면 급속히 올라가. 맞지? 이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줘. 그 다음에 P, B는 뭐야? 철수가 기권을 했어. 기권했단 말이지. 나 안 뽑을래. 그냥 영희야 너 혼자 뽑아. 안 뽑았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얘 확률은 5분의 2. 그래서 이 확률이 달라. 이런 게 종속이야. 됐죠? 이제 독립을 해볼게요. 독립. 똑같은 거야. 이게 흰색이고 이게 검은색이야. 철수가 뽑고요. 그 다음에 영희가 뽑을 거야. 근데 이번에 뭘 할 거냐면 복원을 할 거야. 복원을 한다는 건 뽑고 이게 보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 똑같이. 그럼 철수가 흰공을 뽑을 확률은 당연히 5분의 2가 되겠죠. P A와 B가 뭐가 돼? 철수가 흰공이 뽑아서 영희가 흰공을 뽑을 확률 몇이야? 아니 얘 흰공 봤잖아. 맞지? 복원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몇 분의 몇? 5분의 2죠. 내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 이해된 거지? P, B A의 여사건 검은 공을 뽑고요. 다시 원래대로 했다고. 당연히 5분의 2죠. 철수가 기권했어. 그럼 얘도 5분의 2죠. 앞사건이 흰공을 뽑던 검은 공을 뽑던 아니면 기권을 했던 영희가 흰공을 뽑는 확률에 영향을 안 줘. 이게 독립이에요. 그래서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독립,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게 종속이죠. 그럼 독립 조건을 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어때? 같아. 얘하고 얘하고 어때? 같아. B와 A와 P, B가 같아요. 같잖아. 영향 안 주니까. 근데 얘가 뭐냐면 PA분의 PA교 B거든. 그래서 PB. 여기다 이거 샵 곱하면요. PA교 B가 PA 곱하기 PB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독립조건이라고 해요. 선생님
독립이 뭔데요? 앞사건에 뒷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거. 독립 조건이 뭔데요? 교집합의 확률이랑 각각의 곱이 똑같은 거. 그럼 종속은 얘랑 다르잖아. 얘가 다르다고. 얘가 다르다고. 그럼 여기다 이거 곱하면 얘가 다르다고. 그래서 종속 조건은요.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랑 다르다. 이게 종속 조건. 독립 조건, 종속 조건. 독립이 뭐라고요? 앞사건에 뒷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 아, 주지 않는 거. 종속이 뭐라고요? 앞사건에 뒷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 독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주사위 던지기. 예를 들어 주사위 5번째에 6의 눈이 나오면 1억의 상금을 받기로 했어. 5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오면, 근데 첫 번째 던졌더니 6이 나왔어. 두 번째 던졌더니 또 6이야. 세 번째 던졌더니 또 6 나왔어. 네 번째 던졌더니 6 나왔어. 그럼 다섯 번째 6 나올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이지. 물론 기세는 장난 아니지만 계속 6 나왔으니까. 기세는 장난 아니지만 확률은 6분의 1 그대로라는 거죠. 이런 주사위 던지기가 대표적으로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안 줘. 앞에 계속 666 나왔어. 그렇다고 이 다섯 번째 6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냐? 아니야. 그냥 6분의 1이죠. 이런 게 독립이야. 앞사건에 뒷사건에. 동전 던지기. 뭐 세 번째 앞면이 나오면 한 1,000만 원 받기로 했어.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앞면, 세 번째. 물론 기세는 장난 아니지만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된 거죠?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 이해만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그냥 독립은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거, 종속은 영향을 주는 거. 독립 조건은 교집합이 각각의 곱인 거, 종속 조건은 교집합이 이게 아닌 거. 그 다음에 너희들 우리 앞에서 우리 배반 사건 배웠었거든. 배반 사건이 뭐였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냐면 교집합이 뭐야? 동집합인 두 사건이야. 예를 들어 A 사건이 홀수는, B 사건이 짝수는, 이런 걸 배반 사건이라고 불렀어. 배반이랑 독립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배반이랑 뭔가 어감이 조금 비슷해 보이거든. 얘는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 아, 봐봐. 야, 그러면 이거 교집합이 뭐야? 이걸 독립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동집합이니까 얘 빵이야. 근데 PA는 몇이야? 홀수는이니까 2분의 1이고, 얘는 짝수는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얘 같아? 안 같지? 엄밀히 얘기하면 배반이면 뭐야? 종속이야. 왜냐하면 얘가 빵이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건방률에서요 이걸 쓰는데 기본적으로 조건방률은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방률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건 A 사건이랑 B 사건이 둘 다 0이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야. 근데 종속은 얘가, 배반은 얘가 0이야.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이야. 선생님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거기 나왔네. 81쪽에. 배반과 독립의 비교. 개소리다.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배반이면 뭐다? 종속이다. 그렇게 생각해 두는 게 편하죠. 나중에 시험에서는 좀 말빨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이해 안 되면 요것만 지금 우리가 이해한 거. 독립이면 앞사건 뒷사건 영향 안 주는 거 독립조건. 종속이면 앞사건 뒷사건 영향 주는 거, 교집합이 이게 다른 거.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가봅시다. 또. 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이 그럼 1, 3, 5고요.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야.
그 다음에 소수문이야. 소수가 뭐야? 소수. 나누어서 약수가 두 개인 수죠. 뭐 있어? 2, 3, 5가 있죠. 주사위 눈에서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래. 야, 얘하고 독립이야 종속이야? 몰라. 해봐야 돼. 이걸 봐면 몰라. 그러니까 PA가요 2분의 1이고요 PB가요 3분의 1이야. 근데 PAQB가 몇이야? 교집합이 4만원 있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괜찮아? 4만원이니까 6개 줘. 그럼 얘 곱한 거랑 이거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독립이 그거랑. 얘하고 얘가 왜 독립이에요? 왜 서로 영향을 안 줘요? 나도 몰라. 그냥 독립 조건을 만족하니까 독립이에요. 영향을 왜 안 주는지. 그래서 A와 B는 이제 독립이죠. 그 다음에 P하고 B하고 C 해볼게요. P, B는요 당연히 3분의 1이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P, C는요 2분의 1이죠. 3개니까. 그럼 교집합은요, 교집합 여기 3 하나 있죠.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그래서 B하고 C도 독립이죠. 독립 조건 만족하니까. 잠깐 쉬고 A하고 C 해볼게요.